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습격은 봄나들이도 옛말처럼 느껴집니다. 미세먼지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눈이 말라 있는 걸 직접 몸으로 느껴요. 입이 외출했다 들어오면 자꾸 마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위험 증상의 구강 안구 건조증입니다. 구강, 안구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에서부터 각막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시력 저하로까지 치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과 입이 위험하다. 미세먼지와 함께 내 몸속 마르게 하는 이것은 맞아. 입을 마른다고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안구 건조증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싹바싹 마르는 입은 촉촉하게, 침 나와. 뻑뻑해진 눈은 부드럽게. 완전 릴렉스. 눈썹 떼고 이거 대야겠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해드릴 특급 건강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분위기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인 안지환 씨 그리고 이지연 씨 두 분 나와 계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지연 씨? 뭐 저는 방송하고 또 짬짬이 뭐 아이들 이제 많이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서요, 둘 다. 몇 학년? 5학년,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동안 정신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뭐 엄마 반 또 뭐 방송 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었나? 오빠. 아유. 예,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네. 저는 기다렸어요. 네. 사실은 제가 쑥스러워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야, 우리 정화 씨는 굉장히 저기 저희 나는 몸신이다에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저는 네. 언제든지 방송사에서 살짝 마주칠 때마다 너무 이렇게 혼자 심쿵심쿵 했었거든. 제가 그런 사람이 내가 빅마마한테 느끼는 그 감동을 그대로 느끼는 지금 상큼한 그 감정을 이렇게 배려버려야 돼. 참.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는데 또 이분들의 건강도 저희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는데 반갑지 않은 소식도 함께 오죠. 요즘 그래서 집 밖에 나서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봄바람 하면 아주 낭만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건 거의 뭐 재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대기 환경이 있죠. 대기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 이상을 느끼는데요. 뭐 눈, 코, 입, 피부 어디에든 생겨나는 이것. 오늘의 주제 이것은 만성질환 또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고 소화장애를 가져오고 미각 상실 또 시력 저하,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분과 함께 찾아온 손님, 자, 이것 오늘의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시죠. 미세먼지의 습격, 내 몸이 말라간답니다. 요즘 문제예요, 문제. 이게 말이나 요즘 실감하시는지. 아니 그럼요. 근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을 해는 몸은 안 마르고 입이 외출했다 들어오면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코 속도 마르고 눈도 막 이렇게 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왜 봄바람 하면 뭐 봄바람이 나니 마음이 심쿵하니 했잖아요. 그렇죠. 심쿵하긴커녕 요새는 나가기가 어디 봄바람이 불면 겁이 나잖아요. 미세먼지다 황사다 뭐다 해서 마스크 챙길라네 또 뭐 이렇게 모자라도 쓸라네 나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빅마마 양처럼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말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니 세상에 전에는 이 미세먼지니 황사니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은 뒤돌아서 보면 뿌옇고 뉴스만 보면 황사다 미세먼지다 이러니까 마스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놔죠. 그러니까요. 저희 집은 뭐 저나 저희 남편의 뭐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지. 아마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저희 딸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 물로 한번 눈 헹구고 왜냐면 너무 마르니까 들어와서 이것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 요즘에야 뭐 미세먼지 걱정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나쁜 공기 얘기가 뭐 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실까요? 이건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전 세계 공기오염 위성 지도인데요. 빨간색일수록 심한 곳이에요. 오염이 심한 곳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새빨간데요. 아주 빨가네요. 뭐 이웃 나라는 물론이고 집중돼 있네. 네, 집중돼 있죠. 네. 미국의 예일이라는 대학하고 콜롬비아라는 대학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 성과 지수 2016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공기 질이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 173등입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못 살겠다 진짜. 예, 이게 LA보다 1.5배, 영국의 런던보다 2.3배 더 나쁜 걸로 확인이 돼 있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새같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미세먼지를 10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생긴 모양부터가 좀 예, 기괴하네. 색깔도 좀 이상한 색깔이고 좀 주저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에요. 색깔이 좀 다르네. 이 국제연구팀에 따르면은 이런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15분 만에 심장 같은 모든 장기까지 도달하게 되고 저게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반감기가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봄바람 맞고 뭐 놀러 나가고 외출했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 경고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런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희가 부위별로 오늘 짚어보고 또 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몸신 모셔볼 텐데요.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인해 내 입이 말라간다. 메마른 입이 보내는 경고부터 똑똑한 해결책까지 구강 건강을 지켜줄 오늘의 몸신 주치 치의학 박사 류성령. 네, 안녕하십니까. 치의학 박사 유성룡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기 이비인후과나 뭐 호흡기 질환 뭐 이런 쪽 전문의 분이 아니시고 치과. 예, 치의학 박사님이 나오셨네요. 어차피 나오신 분한테 왜 그러세요?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좀 뜻밖이게. 예, 좀 의외예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하면 호흡기 질환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요즘 같은 건 환절기에는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부 공기와 맞닿는 이 첫 통로, 건강의 입구, 입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고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이게 또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도 또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입속에 이물감을 느끼는 분이 많고요. 집에 돌아갔을 때 뭔가 텁텁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 건조한 봄철에 특히 이렇게 구강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하나하나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대표적인 위험 증상이 바로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타액, 즉 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입이 마르게 되는 구강 건조증입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진짜 그래 봄 되니까 겨울엔 그래도 몰랐는데 입안에 자꾸 뭔가 모래알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걱서걱하긴 입이 해요. 좀 자꾸 바짝 말라서
본의 아니게 사탕이라도 입에 좀 넣으면 맞아. 입이 침이 좀 돌고 물이 아니고 사탕이. 네, 저는 급한 대로 사탕을 좀 입에다 넣으면 물이 침이 아니고. 돌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입이 마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입이 마르나요? 이게? 네.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건조한 날씨에는 항상 코로 숨 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하는 구강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 호흡할 때와는 달리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쉬면서 수분을 빼앗겨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 분비가 원활히 안 되고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우리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별다른 필터링 과정이 없이 입을 통해 들어와 잇몸 주변 조직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업상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이 많이 마르잖아요. 워낙 많이 하시는. 네, 그러니까 많아요, 원래. 그럴 때면 저는 그냥 물만 마시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뭐 염증의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한다면 이거 무서운 거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발전될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구강 건조 증상이 계속되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에서부터 구강 점막이 위축되면서 통증과 화끈거림이 일어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 구강 궤양 등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부와 우리 몸의 내부를 연결해주는 입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전하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구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건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침만 부족해지고 입이 마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질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밖으로 나와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침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주지 우리가 그 우유병 빠는 아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항상 내가 그냥 이렇게 감춰야 되고 그냥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어주는 게 이게 고맙다는 걸 오늘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제가 그 침이 좀 많이 마른다, 입이 마른다 이런 느낌. 내가 간식으로 초콜릿, 비스킷 이건 먹는 것도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마르니까. 에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맞아요. 요새 맞아. 침이 영 들튀겨. 어머. 그렇죠. 영 들튀겨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빅마마양밖에 없어. 이게 뭐야? 지금 페트병 하나가 와 있는데. 예? 네. 이온 음료인가요? 이 앞에 놓인 이게 전부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이라면 상상해 가시면 말도 안 돼. 한 사람이 이만큼을요? 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게 다 어디로 가죠? 어머, 어머 세상 어떻게 저 침이. 신기하다. 진짜요? 지금 뭐 거의 소극장님. 거짓말은 박사님이신데. 네, 건강한 성인의 야. 경우 하루에 1.5리터 이 페트병이 가득 찰 정도의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침 분비가 이보다 적으면 우리의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강 건조증인 것이죠. 그래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침의 분비량에 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미세먼지 노출 전에 먼저 1분 동안 침 분비량을 측정하고요. 아침 모으기. 정말 어려운 걸 하셨네요. 이야. 외출 전에 1분간 침 분비를 네네. 해봤고요. 예. 모아지는군요. 약 2ml 정도가 지금 모여졌죠? 네. 그리고 평소처럼 1시간 정도 외출을 했습니다. 전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였어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네. 마스크도 안 쓰시고. 마스크도 안 했어요? 뭐 1시간 외출, 우리 보통 외출하면 뭐 그냥 서너 시간 금방 가는데 1시간 정도면 마스크 잘 안 차죠. 그렇죠. 네, 그렇게 1시간을 외출한 다음에
다시 침 분비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달라지나? 안 나오나 봐. 침이 안 나오나 없나 봐. 없네. 안 나오나 봐. 침이 안 나오나 없나 봐. 없네. 어머, 저만큼밖에 없어. 어머, 저만큼밖에 없어. 4분의 1. 결과는 외출 전에 2ml에서 1시간 외출 후 0.5ml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뭐 지금 외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일이 없어요.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입안이 마르게 되는 구강 건조증이요. 이 본격적으로 봄철이 되는 바로 이 시기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15년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5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구강 건조증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가 7,525명인데요. 3월과 4월 딱 2달간 2,038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건조한 공기 탓으로 구강 건조가 더욱 더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강 건조 그러면 이제 입이 마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입이 텁텁하게 느껴지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증세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강 건조증 증상은 혀 갈라짐, 백태회 같은 혀의 상태 변화입니다. 네,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혀의 변화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혀의 유두들이 소실되어 밋밋해진 사진이고요. 매끈매끈해졌네요. 예, 오돌오돌하잖아요. 두 번째는 혀가 갈라진 그 현상이고. 아프겠다. 세 번째 사진은 저럴 때 있어 버석거리고. 예, 세 번째 사진은 침이 부족해지니까 구강 내에 곰팡이에 감염된 모습입니다. 야, 제 혀 상태는 지금 저렇게 갈라지는 건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지금 괜찮아요? 그래. 아니 그렇게 하얗진 않아. 이게 구강 건조증 있는 게 영향을 미치는 지금 거야. 우리끼리 이렇게 봐서 저런 증상들처럼 쉽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구강이 건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달라 네. 말씀을 하셨는데 건빵이 왔어요. 예, 이걸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구강 건조증을 확인할 때는 보통 침을 모아서 확인하게 되는데 타액 분비량이 1분당 0.1ml 이하면은 구강 건조증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건빵을 입안에 넣고 침으로 녹여 먹는 시간을 통해서 구강 건조증을 체크하는 일명 건빵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저 군대 있을 때 많이 녹여 먹어. 일단 나눠주세요. 전사탕도 주시나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거의 경우는 쉽지 않아요. 건빵을 지금까지 입에서 녹여 먹은 적 없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꿀꺽 들어가고 녹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침 생각보다 굉장히 독합니다. 이따가 또 계속 나오겠지만 뭐든지 다 녹일 수 있어요. 네.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입에 넣지 마시고요. 아직은 입에 넣지 마시고요. 내려오세요. 아니 여기서 잠깐 됐는데 뭐라고 놀래라. 제가 여기 보입니다. 예.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80초 안에 건빵을 녹이면 침 분비량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80 환자군은 300초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5분. 그러면 똑같이 입에 넣고 절대로 씹지 않으시고 가만히 가능한 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용수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자, 시작해볼까요? 누구 씹으시는 것 같은데. 들려요? 부적이 씹고 싶네.
난 넘어간 것 같은데. 뭐 걸리는 게. 녹아. 이거 막 처음이야. 이게 봐서 뭐라. 녹았어. 아, 녹았어. 다 부서졌어. 다 먹어. 난 다 녹았어. 난 요거 남았어. 다 녹았어. 해보자고. 아. 예, 좋습니다. 안주한 군은 안 녹았는데? 안주한 군은 안 녹았는데? 내가 왜 안 녹았지? 안 녹았네. 안 녹았어? 완전 그대로인데? 없어. 난 안 녹았어. 안 녹네, 안 녹아. 왜 난 그대로 있지? 제가 병원에 가봐. 저 정도면은 저건 거의 글쎄요, 구강건조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강건조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이게 많이 좀 말라 있거든요. 잠을 잘 때도 그렇고.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정말 뭐 80초 이상 지났는데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물 시간 이런 데는 아주 그 소화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 침 그쵸. 이꼴 아밀라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밥 먹을 때 필요한 거고 그냥 이게 밥 먹을 때 많이 나와주면 소화를 그렇죠. 돕고 뭐 이렇게만 배웠는데 뭐 이 침이 하는 역할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더 있습니까? 네, 침은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입의 청결을 유지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기능이 음식물의 흡수를 돕는 소화작용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예, 몸신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쪽 시험관에는 물을, 다른 시험관에는 동일한 양의 침을 준비한 뒤 각각 같은 양의 녹말을 넣고 균일하게 이제 섞은 다음에 저게 소화되는지를 확인합니까? 그 다음에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뭐가 다를까? 물이 든 시험관이죠, 저게. 흔드는데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기는. 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침과 녹말을 넣은 시험관에 이제 그대로인가? 용액을 우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그러게. 두 가지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완전 있고. 다르네. 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든 시험관은 짙은 보라색으로 네. 그렇게 변한 반면에 침이 든 시험관은 색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이 든 시험관과는 달리 침이 든 시험관에서는 색 변화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의 분비가 적으면 소화력, 위장 기능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위장 기능 약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침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어떤 거죠? 네, 침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항균 작용입니다.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침이 중요하구나. 네, 네, 입속 세균 영상입니다. 쉽지 않아. 분주하네요. 정말 열심히 사네요, 얘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요. 아우, 정말 보고 싶지 건강한 않아. 사람의 입안에도 700여 종의 세균이 약 2억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억 마리요? 네, 2억 마리. 아이고야. 뿐만 아니라 쉽지 않아.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입 안으로 유입되면은 더 많은 세균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침이 충분하다면 침 안의 항균 물질인 리소자임과 락토페린 등의 항균 물질에 의해서 세균이 체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한 구강 건조 상태라면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겠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야? 또 썩는구나. 이거는 구강 건조증에서 나타나는 충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이가 보시다시피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저 경계 부분, 뿌리 부분에 보면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썩었네요. 뭐 다 썩었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발성으로 충치가 이제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되면 병원균에 대한 항균 작용이 약화돼 충치는 물론 치석 형성, 치은염 등의 증상에서부터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심할 땐 치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동안 충치는 뭐 과자나 사탕 이런 거 먹으면 생기는 걸로만 알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 주의시켰는데 아니 입안이 건조하면 아유 건조하다. 예, 이럴 수 있다니까 정말 입에 침 관리도 잘해야겠네요, 진짜. 우리가 아주 리얼하십니다. 아니 저는 여태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좀 안 입고 온 걸 보면 침 탁 뱉고 이랬는데 이제 그 침 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침이 참 소중하네. 전번에 나한테도 한번 뱉더라고. 침이 하는 역할, 소화작용, 두 번째가 항균 작용이었어요. 또 무엇이 있는지요? 네, 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침의 중요한 역할 중 또 하나는 바로 입안의 산도를 중성으로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침의 산도는 평균 pH 6.5에서 7.5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입안의 침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구강 내부의 그 pH는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구강 내부에 산성화가 초래된다는 것은 결국 유해균의 증식 환경은 물론 구취와 염증의 증상이 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입안의 산도는 정말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게 다 있네. 뭐가 많네 이 안에. 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 이 입속의 산도는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 대사가 잘 안 된다는 뜻하고 비슷하고요. 그로 인해서 내 몸에서 노폐물이라든지 대사산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기어있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면역성을 또 떨어뜨려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침의 보통 일반적인 pH 값, 산도 값은 6.5에서 7.5 그렇죠? 이 정도가 정상인데 이 암 환자들의 구강 내 산도 pH 값을 측정해 봤는데 암 환자들은 약 5.5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체크해 보면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몸신 가족들의 타액 산도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입의 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타액 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이걸 나눠주셨는데. 네, 이 시험지를 입속에 넣어 침이 잘 묻게 물었다 빼면 됩니다. 이모 씨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렇죠, 노란 혀에 바다. 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떨려야 되지 지금? 이게 왜 떨려야 되지 지금? 나 물로 입힌구잖아. 어머. 오! 산성인데? 네.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산도를 딱 봤었을 때는 뭐 모든 분이 다 뭐 거의 정상인데 다만 이용식 씨인 경우에는 조금 산도가 낮기 때문에 구강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치과도 좀 자주 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도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좀 물을 좀 자주 좀 마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산성 식품보다는 되도록이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식품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물을 안 드세요. 평상시에 그냥 맹물을 드시는 일이 거의 없으셔서. 맞아. 나는 몇 시간이고 물 넣으면 그대로 있어요, 물이. 빅마마님, 저 물 이만큼 나와요. 저도 2병째. 이 차이가 나네,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네. 저도 2병째인데. 자, 조금 이렇게 숙이시고요. 네. 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따지도 않으셨어. 따지도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이 왜 마를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침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요. 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점이 바로 침을 마르게 하는 원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미세먼지 외에 구강 건조를 일으키는 유발자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와, 뿌리 뽑아야 돼. 미세먼지 이외에 구강 건조 유발자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치약입니다. 그래, 가글도. 맞아. 치약? 양치질하면 입 마르잖아. 특히 화한 거. 그러냐, 그 맞아. 네. 네. 구강 세정을 위해서 치약에 함유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는 구강 내 점막을 건조시키고 구강 내의 점막이 마르면 세균 증식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또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와 화학 성분을 대체한 천연 치약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치약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써야 한다 말씀이신 건데요. 그렇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왜 칫솔질도 하지만 일과 중에 보면은 이렇게 가글로 이렇게 구강 세정 하잖아요.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영향이 없나요? 네,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혹시 안지환 씨도 구강 청결제 자주 사용하시죠? 녹음하기 전에나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한 번 하고 하는데 좀 하고 나면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양치질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게 또 훨씬 더 간편한 게 바로 구강 청결제고 또 바쁘다 보면 구강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강 청결제를 자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구강 청결제 내 성분 중에 바로 알코올이 있는데요. 이 알코올이 입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욱 입 마름증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그거로 가글을 제 딴엔 청결하게 하겠다고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나 이럴 때 입이 바싹 말라서 알코올 성분이. 알코올이 빠르게 휘발하면서 수분을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치약이 문제다. 그렇다면 치약 선택도 좀 잘 세심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번엔 또 뭘까요? 구강 건조 유발자 두 번째는 네. 뭐죠?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탄산음료요? 탄산음료. 사실 입이 말라서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거 목마를 때 마시는 거 아닌가? 특히 숙취에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럼요. 쫙. 근데 이게 입이 마른다고요? 네, 탄산음료에는 일단 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또 탄산이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목마름 때문에 먹은 탄산음료가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당 성분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탄산음료 먹으면 많이 드시고 나면 정말 물이 자꾸 쓰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물이 쓰인단 말이 딱 맞아. 물을 좀 자주 보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또 뭘까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구강 건조 유발자 마지막은 뭐야? 뭐예요? 불자가 있는데. 뭐예요? 불자가 있는데. 다이어트. 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뭔 상관이 있지?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또는 단식 등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경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침샘이 마르게 되고요. 맞아. 또 식사를 통해 섭취되는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구강이 계속 건조해지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분들도 구강 건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구강 건조증 만드는 원인들이 뭐 탄산도 안 되고요. 살 좀 빼보려고 안 먹어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침을 좀 생기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뭐 없어요? 어디 침 파는 데 없어요? 네, 지금부터 건강하게 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비를 늘려주는 구강체조입니다. 체조? 구강체조. 내가 태어나서 맨손 체조 들어봤어.
구강체조는 처음 들어본다 내가. 정말. 하다가 정말. 진짜 이것도 운동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네. 평소에 침샘을 자극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치아가 닿지 않게 하고 볼과 혀도 치아에 닿지 않게 입안에 공기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공기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입에 공기를 살짝 씹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가 살짝 부딪히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살짝 부딪히는 것 정도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공기를 씹는다는 느낌이네요. 예. 공기를. 이렇게 침 나와. 네, 지금 하신 구강체조 동작은 귀 밑에 있는 이 침샘을 자극해서 신분비를 원활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씩 오물오물 씹어주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좋고요. 또 너무 크게 조작을 하는 경우는 근육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이에 계속했거든요. 진짜 침이 아래 딱 보이네. 맞아요. 아니 아까 그 건빵을 침으로 못 녹였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좀 나와요? 바로 와다. 뭔가 입안이 말랐던 게 조금 이렇게 수분이 좀 생긴 느낌이에요. 오늘 자연 분비되는 침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오늘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침이 마르면 결코 건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 내에 분비되는 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각막이나 결막이 손상되고 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요. 안구 건조증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 릴렉스. 신기하다. 진짜 오래가네. 눈썹 떼고 이거 대야겠어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메마른 봄, 건조한 대기에 우리 몸이 말라갑니다. 저희가 구강 건조증 먼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도 절대 말라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몸신 주치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건조해진 눈. 시력 저하부터 실명까지 부른다. 뻑뻑해진 눈, 촉촉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두 번째 몸신 주치. 안과 전문의 김준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준현입니다.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안과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안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게 이제 단순히 호흡기 질환 쪽, 목이나 코, 인후, 비강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입에 이어서 눈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이건 조금 잘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눈은 외부로 그대로 노출된 장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는데요. 또한 미세먼지의 그 접촉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알러지나 전염성 안과 질환들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그중에도 주의해야 하는 안과 질환이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요즘 사실 나갔다 오면 눈이 뻑뻑해요, 진짜. 근데 그냥 이거는 먼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지 내 눈이 건조해졌구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눈이 자극을 받게 되고 자연히 우리가 눈을 깜빡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화학물질이 눈물막에 이상을 주고 더 나아가 안구의 각막 세포를 직접 자극해 결막이나 각막, 안구 표면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눈 표면에 달라붙기 더 쉽고 이 물질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각한 감염을 동반한 염증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자, 안구건조증 그냥 조금 뻑뻑하구나, 뭐 좀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수시로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이거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 되는 이유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좌측이 안구건조증이 있는 눈이고 우측이 이제 정상인 눈인데요. 안구건조증이 있는 눈과 정상인 눈을 세극등 현미경으로 살펴본 모습입니다. 눈물이 없어지면서 눈의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벗겨지고 헐게 됩니다. 이런 안구건조증을 계속 방치하면 각막염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시력 저하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이죠. 눈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없어질 것 같진 않고 한순간에 미세먼지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아. 잘 살아야지. 진짜 걱정이에요. 미세먼지가 과연 우리 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건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해봤죠? 예. 네, 먼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사례자를 모집해서 출근 전후에 안구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검사 방법으로는 눈물막 파괴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이란 눈을 깜빡일 때 안구 표면을 덮은 눈물막에 균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보통 눈을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게 됩니다. 눈 깜빡임의 간격보다 눈물막 파괴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각막 표면이 마르지 않고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물막 파괴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데요. 눈물막 파괴 시간이 평균 14초 미만이면 안구가 건조한 상태로 7초 미만이면 안구가 극심하게 안 좋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그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사 결과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왼쪽 눈의 출근 전 눈물막 파괴 시간은 8.47초입니다. 그런데 출근 후에는 5.55초로 2.92초 짧아졌고요. 출근 전에 오른쪽 23초로 측정했던 눈은 저렇게 양쪽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네네. 측정값의 차이도 있고 아니면 건조증의 차이에 따라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훨씬 좋았어요. 출근 전 오른쪽이. 그런데 출근 후에는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쪽. 아니 저게 아주 건조한 상태로. 아니 저게 아주 건조한 상태로. 너무 건조해서 측정이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겨우 30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 미세먼지가 정말 나쁘네요. 측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눈이 나쁜 거네요. 네. 이 자체로도 지금 충격적이에요. 30분 오토바이 타고 이동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30분 정도에. 예.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요. 이번에는 3명의 사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노출 전후 눈물의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세 분의 사례자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잠깐 지금 나가서 산보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한 번 나가면 한 3-4시간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길 때는 5-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 나가면 뭐 3-4시간 금방 갑니다. 그렇죠. 눈물의 양을 확인하는 셔머 검사법을 진행했고요. 아래 눈꺼풀 안쪽에 검사 용지를 삽입해서 눈물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눈물 분비량이 10mm 이상이어야 정상이고요. 10mm 미만이면 안구가 건조하고 5mm 미만이면 안구 건조가 극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아주 이제 뭐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는 외출,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뭐 여러모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평소처럼 1시간 정도 외출을 한 뒤 눈물 분비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근데 그렇다면 그 이후 1시간 만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아, 예. 그럼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럼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과연 사례자들의 눈물의 양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그 이후 1시간 만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아, 예. 그럼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례자 모두 눈물 분비량이 확연히 감소되었습니다. 진짜 확연하네. 저 실험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은 모두 원래 평상시 상태는 아주 좋은 분이셨네요. 예, 예. 정상이신 분이시죠. 네. 예. 미세먼지 노출 후에 이제 2명의 사례자의 경우에는 눈물량의 감소가 안구 건조로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실험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심각한 안구 건조증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하루 종일 아침에 나오면 그냥 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1시간 만에 저런 변화가 와 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불안하네요. 그런데 선배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호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기 남자분은 안경을 착용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는 건 안경을 썼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안경 위아래로 먼지가 들어가지. 옆이 다 뚫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안경 쓰고 나가면 안경도 금방 뿌얘져요. 어느 정도 여기로 여과가 되는 줄 알았죠. 아니 저는 지금 앉아서요 눈물 얘기 자꾸 안구 건조증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에 결혼해서 금방 시댁에 살 때는 매일 울었잖아요. 눈물 정말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신랑 보면 더 울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진짜 아이고야 눈물 마를 날 없어 내 눈이 짓물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역으로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거였나 봐요. 지금 이렇게 눈물이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눈물이 궁상 떤다고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좀 우세요 그러면. 나는 그 시절이 그립네 지금. 그 시절이 그립네 지금.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죠, 눈물이? 그럼요. 눈물 중요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눈 표면에 고르게 퍼지면서 눈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각막과 결막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각막에는 원활한 영양 공급도 되고 또 눈물 속의 항균 성분들이 균을 죽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모자라면 눈이 까칠까칠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하면 각막이나 결막이 손상되고 더 심하면 이 각막에 궤양이 생기고 더 심하게 되면 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저한테 눈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 그렇죠. 여성들은 또 화장을 하고 있을 때 때 번지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는 또 거꾸로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눈물은 무엇입니까? 예, 눈물을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이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씨앗이지. 그렇죠. 눈물이? 자, 눈물은 점액층, 수성층, 기름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막이라고 하죠. 이 검은 눈동자 앞을 이렇게 투명하게 싸고 있는 거 그게 각막인데 각막에 가장 가까운 안쪽에 있는 것이 점액층입니다. 눈물이 안구 표면에 잘 달라붙게 해주고 세균을 막아주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 점액층 위에 있는 것이 수성층인데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된 역할과 안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순물을 밖으로 씻어내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눈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층인 기름층은 바로 이 수성층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요. 이 3가지 층의 비율이 잘 맞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제대로 된 눈물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눈물 조성이 조금이라도 틀려지고 기능을 못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을 느끼게 되는데
수성층은 장기에 봤을 때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성층을 위해서 점액층과 기름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성층이 제일 중요하고 수성층이 마르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밖에 있는 기름층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안구건조증 환자가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름층을 조절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거예요. 마이봄샘. 자, 이 마이봄샘은 눈꺼풀 위아래에 위치하는 지방샘, 즉 피지선인데요. 눈꺼풀 테두리에 약 20-30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저 마이봄샘 입구에서부터 기름이 배출이 되면서 기름층을 눈 표면에 쫙 발라줘서 더 이상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나 더빙 같은 걸 하다 보면 눈 깜빡임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보셔야 되니까 유심히. NG를 내면 안 되니까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니 눈을 안 깜빡거리게 되더라고요. 자꾸 직업적으로. 그러다 보면 더빙 끝난 후에 눈이 말라 있는 걸 직접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눈을 많이 깜빡일수록 좋은 거네요. 이렇게 할 때마다 기름층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씩 쓱싹 닦아주니까. 깜빡이는 걸 계속 깜빡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감았다가 떠졌을 때 기름층이 골고루 퍼지거든요. 예. 나와야지. 분비가 돼야지. 마이봄샘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기름이 나와야 쾌적한 눈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마이봄샘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죠. 물리적으로 짜게 되면 줄줄 흐르는 분비물의 특성을 가지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고체 형태로 엉겨붙어서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봄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저렇게 뭉쳐 있고 기름 분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국 기름이 나오는 분비샘이 막힐 수 있는데요. 마이봄샘이 막히면 전체적으로 기름 분비량이 줄어들고 끈적이거나 탁한 기름이 눈 안에 퍼지게 됩니다. 또 기름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수성층이 증발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됩니다. 수성층을 못 지켜주는 거죠. 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화장할 때 뭐 마스카라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좀 멋내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그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있죠. 이 눈꺼풀에다 이렇게 하는 이 아이라인 문신이 마이봄샘을 파괴해서 이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이 눈물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아이라인 문신을 한 군 그리고 하지 않은 이런 대조군의 양쪽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봄샘이 얼마나 없어졌나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소실됐다는 건데요. 아이라인을 하지 않은 군의 경우에는 0.9점에 불과했는데 문신을 한 그런 실험군의 경우에는 3.4점으로 이렇게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봄샘이 많이 소실됐다는 거고요. 또 눈물막 파괴 시간의 경우에도 대조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라인 문신을 하지 않은 군은 평균 한 11초 정도였는데요. 이 아이라인 문신을 한 군의 경우에는 4.3초로 확 줄어들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것을 연구로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문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곱돌이니까 20대 초반에 화장 얼마나 예쁘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니는데 그 걱정 많이 좀 되네요. 걱정을 해야 될 만한 일인 것도 같고요. 딸도 딸이지만 나는 우리 빅마마 양이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이 눈썹을 붙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 눈썹을 붙이는 앞을 보세요. 무서우니까.
그 눈썹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기름 자체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몸신 가족들도 안구 건조증이 있는지 테스트 하셨죠? 아, 예, 테스트. 지금부터 그게 이제 낱낱이 밝혀집니다. 다녀왔어요. 아까 저희가 참 흥미롭게도 구강 건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안구 건조. 네. 어떡해. 이걸 다 넣더라고. 아유 함께 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앞서 시험어 검사는 5분 동안 분비되는 눈물의 양이 10ml 이상이어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몸신 가족 중 특히 이혜정 씨와 이지연 씨는 눈물 분비량이 10ml에 한참 부족한 상태로 심한데요? 심한데요? 선생님.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 씨는 33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쪽이 왜 너무 낮다. 심각한데? 오른쪽이 왜 너무 낮다. 심각한데? 나는 되게 눈이 안 좋네, 상황이. 그리고 거의 넘치는 눈물인데요. 우신 거 아니에요? 22. 슬펐어요? 눈물이 많은 돌출된 눈이시네요. 저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눈물 나고 그러는데 내 이 흐르는 눈물을 양을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뭐 드라마 보거나 막 약이 올라오고 그러면 눈물부터 쏟아지는데 왜 제니까 저 모양이에요, 눈물이? 그래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 눈물이 많은 편인데도 안구 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용식 씨가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났을 때 나는 눈물이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눈물은 누선, 다른 말로 눈물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중 감정의 변화에 의해 흘리는 눈물은 주누선이라는 곳에서 주로 분비되고요. 평소에 눈을 보호하는 수정층의 눈물은 부누선과 아까 말씀드린 주누선에서 동시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눈물은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데 눈물이 많다고 해서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다, 그거. 좋았다 말았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 하나를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검사였나요? 안구 건조증은 기름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이봄샘이 형태가 뚜렷하고 개수가 많이 보일수록 건강한 상태인데요. 형태에 따라 0에서 3등급으로 나누는데 1, 2, 3등급으로 갈수록 지방 분비 상태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이봄샘의 형태와 손상 정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앞서 눈물의 양이 조금 적었던 이지연 씨 이제 걱정인데 결과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궁금하다. 예. 먼저 이지연 씨의 마이봄샘은 오른쪽은 1.3등급, 왼쪽은 2.2등급으로 마이봄샘 파괴 정도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지연 씨는 앞서 발표한 시험어 검사 결과까지 반영해 봤을 때 안구 건조증을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이구. 안구 건조증을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이구. 안구 건조증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지금 심각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건 거죠?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구 건조증 객관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느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느끼지를 않으면 그냥 단지 주의하라는 거지 지금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 그럼 이번에 안지환 씨입니다. 안지환 씨. 알아요? 네. 어떡하니? 왜 이름을 이렇게 꼭꼭 짚어서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이제 치과적인 그 건조증을 봤을 때는 조금 건조하셨는데 눈은 어떨지. 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이게 눈곱도 많이 끼는 편이고 좀 많이 불편하거든. 좋은데? 좋은데? 나 이렇게 야, 정말.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니, 단전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맞아. 너무
영등급 드디어 저희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알게 된 마이봄샘인데 영등급이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네. 자, 오른쪽 눈은 0등급이고 왼쪽 눈은 1등급으로 마이봄샘 기능은 좋은 상태입니다. 앞서 셔머 검사에서도 눈물 분비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수성층이나 기름층 모두 좋은 상황이라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속이 시원하네요. 이거 딱 보니까. 또 엄살 부리고 그래? 뭐야 무섭네 자꾸 올 때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왜냐하면 정말 주변에 안구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매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안구 건조증은 이렇게 좋은 객관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건조증을 느끼시면 건조한 거기 때문에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시원합니다. 찬물을 난 이제 국강운동만 할 거라고. 네. 자, 이용식 씨 어떠세요? 평상시에 좀 지금도 건조해요. 뻑뻑합니다 정말. 나중에 뭐 이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뭐. 결과 같이 확인하시죠. 좀 의외였는데요. 보실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 오른쪽은 2.7등급, 왼쪽은 2.8등급으로 마이봄샘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그래요. 마이봄샘 치료를 평소에 잘 받으시면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고 안과를 가셔야 되는 상황.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봐서도 저희가 한 가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막을 또 형성하는 마이봄샘까지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정 씨도 혹시 평상시 좀 눈 뻑뻑하다고? 네, 전 굉장히 눈 뻑뻑해요. 저는 이미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좋은 검사 받으셨는데 그럼 결과 같이 확인하시죠. 눈도 안 좋으시구나. 자, 오른쪽 눈은 2.7등급이고요. 왼쪽 눈은 2.8등급입니다. 마이봄샘 치료도 필요한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혜정 씨는 평소에 극심한 건조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느끼지. 저는 사실 눈이 건조증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식염수 같은 거 안약 넣으면 그거 왜 자꾸 넣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요즘 피곤하면 눈이 막 빡빡하고 따갑더라고요. 자, 촉촉한 안구 만들고 싶습니다. 좀 눈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는 관련한 정보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생활 속에서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 첫 번째는요. 먼저 생활 속에서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 첫 번째는요. 식염수. 식염수 사용입니다. 아니 눈을 씻거나 눈에 넣는 렌즈를 세척을 할 때는 식염수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 식염수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수준의 농도로 맞춘 소금물일 뿐입니다. 보통 렌즈를 세척하거나 이물질을 씻어낼 때 사용하는데요. 눈이 뻑뻑할 때 식염수를 눈에 넣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눈물이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염수는 소금 외에 다른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넣으면 잠시 촉촉해지기는 하지만 눈의 이로운 성분까지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도리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눈이 뻑뻑할 때 이렇게 인공 눈물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쓰는 거는 괜찮아요? 식염수 대신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좋죠. 다만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인공 눈물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요. 인공 눈물이 마르면서 렌즈와 눈을 밀착시켜 렌즈를 뺄 때 각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즈 자체에 인공 누액의 성분이 침착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자체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인공 눈물을 쓰셔야 한다면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쓸 수 있는 인공 누액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분리가 돼 있군요. 구입을 할 때.
아 그러면 그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횟수 같은 건 상관이 없나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인공 눈물은 세균 번식의 억제를 막기 위해서 극소량의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방부제 자체가 안구 건조증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가 있고요. 각막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막염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고 횟수는 6회 정도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24시간을 넘기지 말고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식염수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또 나쁜 습관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습관 열어드리죠.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 불완전한 눈 깜빡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뻑뻑하면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을 나오게끔 유도하는데 이게 안 좋다고 그러면 제 생각하고 틀리네요. 눈을 충분히 감았다 떠야 마이봄샘 기름 코팅이 잘 되고 눈물의 세층이 고르게 퍼지게 되는데요. 불완전하게 눈을 깜빡이게 되면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마이봄샘이 막히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증발성 안구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발성 안구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꺼풀이 다 덮이도록 꾹 감았다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검사할 때 깜빡 이걸 하셨네요. 끝까지 다 떴다. 아, 이제 알겠네. 깜빡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깜빡깜빡이 아니라 감았다. 그러면 저희 감았다 한번 떠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눈을 깜빡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눈을 감았다. 피곤하시잖아요, 눈이 지금. 저도 해야 되는 그래, 거예요. 예, 그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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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가실 건 아니시잖아요. 이게 뭔가 솔루션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깜빡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해결 저의 방법이? 그 안구에 대한 걱정 게이지는 완전 거의 최고조로 올라갔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여러분께 안구 건조증 예방에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구 건조증 예방에 좋은 특별한 것을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껍질들만 와 있어요. 껍데기. 뭔가요? 예, 오렌지, 그다음에 자몽, 그리고 당근의 표면 이렇게 썰어놓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이 과일 껍질을 이용해서 네. 팩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여태 과일을 그렇게 먹었는데 이 팩 껍질로 팩을 해서 안구 건조증을 없앤다는 건 듣다 보도 못한 소리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예요. 일단 향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알맹이 다 누가 먹었어요, 그거? 먹긴 누가 먹어요? 여기 딱 와 있죠. 큰 소리 치고 그래 저쪽 동네. 보기만 해도 또 입에 침이 돕니다. 하고 침이 돕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눈이 피로하거나 네. 건조할 때 온찜질을 해주게 되는데요. 따뜻한 온기로 눈꺼풀에 막혀 있는 노폐물과 지방 성분들을 녹여 배출함으로써 기름샘을 뚫게 되는데요. 또 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안구 건조증과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알맹이는 드시고요. 껍질 모아서 버리지 마시고 이걸로 한번 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를 이렇게 껍질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싹 싸게 됩니다. 네. 아, 랩으로 껍질을 싸는군요. 그래서 얼마나? 한 30초 정도 타지 않을 정도로 30초 정도로 해서요. 그러니까 따끈하게 데우는 거네요. 그렇죠. 온찜질로. 뜨겁네요. 수건 따뜻하게 하라. 아니 애당초 집게로 꺼내지 손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거즈에
뭐 간단합니다. 뭐 네. 수건 좀 얇은 걸로 이렇게 해서 랩 산채로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 그걸 또 싸서. 그렇지, 되지. 그냥 하면 되니까. 네네네. 안구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되면 이렇게 해서 건조증 막으려다 화상이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찜질로 이렇게. 모습이 정말 따뜻해. 야, 신기하다. 야, 이게 진짜 향이 좋으니까. 완전 릴렉스. 아니, 안구 건조증에도 좋지만 잠 안 올 때도 이렇게 눈 감고 아로마가 이렇게 이거죠. 하면, 네.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내주면 그거 아주 좋은 완전 릴렉스. 껍질로 이렇게 싸서 갖다 대면서 알맹이를 먹으니까 구강 건조가 또 해결이 되네. 아, 이거 향이 기가 막히네. 동시에. 아니, 신기하다, 이거. 이거 너무 좋네. 신기하다. 진짜 오래가네. 이거 눈썹 띄고 얼른 여기 대야 되겠다. 이거 눈썹 띄고 얼른 여기 대야 되겠다. 눈썹 떼고 이거 대야겠어요. 저기 이거 방송 사고 아닌가요? 과일이나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수분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은 이 수분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식이섬유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비닐 랩 같은 걸로 싸야 거기에 있는 열도 좀 따뜻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육이나 물수건의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물수건이 가열이 되면은 수증기, 이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분이 촉촉하게는 있지만 물이 찍찍 나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과일 껍질로 하는 것이 향기도 좋고 또 따뜻함을 오래 유지해서 이 눈 찜질하는데 적당합니다. 건강한 눈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은 내과 질환 중 감기와 같은 질환입니다. 쉽게 초반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 병이죠.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덕분에 저희도 즐거운 가운데 또 좋은 정보 얻게 됐습니다. 더욱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것만 하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잘 먹어야 빠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굶거나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내장 지방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 과연 어떤 식단일 때 살이 찌지 않는 건지 정말 궁금하시죠? 찌개를. 고기? 네, 스테이크. 이거 한 끼에 드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단은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예상 밖이다. 일명 2분 킥 운동법이에요. 2분 만에? 전 뻥이야. 시작! 몸이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운동 진짜 확실하게 되고요. 내 몸을 그냥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